첫 번째 매장이 성공하면 매장을 2개, 3개로 늘려가는 목표를 많이 세우잖아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매장 하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왜 실패하는지 대표적인 원인 3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직원 관리 문제입니다. 사장님들이 매장을 2개, 3개로 늘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직원 관리를 매장 하나일 때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매장이 하나라면 그 안에서 사장과 직원이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직원을 가족처럼 믿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다 보면 직원도 그만큼 사장을 따르게 됩니다. 매장 하나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을 매장 2개, 3개에 적용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리더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원의 수는 5명에서 10명 사이거든요. 우리같이 퇴사율이 높은 작은 조직에서는 한 명의 리더가 5명 내외의 팀원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매장이 2개, 3개로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나면 이제 직원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섭섭해하고 떠나가고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사장님 변했어요. 섭섭해요. 기존 직원들의 이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매장 하나를 운영하면서 가족 같은 운영의 효과를 본 사장님들은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더 깊숙이 빠져듭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내가 더 열심히 챙겨줘야지, 더 가족처럼 신경 쓰고 돌봐줘야지. 이미 한 명 한 명 챙겨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는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니까 매장이 잘 안 돌아가죠.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정을 주지 말고 비전을 주세요. 매장이 하나일 때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주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늘어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직원들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조직의 성장과 직원의 이익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그냥 사장만 돈을 많이 벌고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면 그건 비전이 안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장이 늘어날 때마다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급여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일 잘하는 직원은 점장이나 부점장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겠죠. 창업을 꿈꾸는 직원이라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사장의 노하우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지분을 나눠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도 가능하죠. 어떠한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조직의 성장은 곧 직원의 이익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면 돼요. 그것이 곧 비전이고 그것이 가족 같은 운영보다 몇 배는 더 효과적인 직원 관리 방법입니다. 더 좋은 점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비전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직원들을 구하기도 용이해지고 그들의 근속 기간도 늘어나게 되죠. 덕분에 저희 점장님들은 다 저 못지않게 매장에 애정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 관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매장 퀄리티 문제입니다. 오토 운영을 시도해본 모든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직원들이 나처럼 일을 안 해줘요 입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장을 비우면 음식이라든지 서비스, 청결 등 매장 퀄리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장에 매일같이 들러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요. 처음엔 좋은 말로 잘 타이르죠.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신경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준답시고 직접 쓸고 닦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결국 답답하니까 내가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매장이 하나라면 이래도 문제 없겠지만 매장이 2개, 3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니까 내 몸이 안 붙어 있는 다른 매장들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점검 나갈 때마다 예민해져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도 안 하는 사장이 툭 하면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사장 입장에서 매장 퀄리티가 안 좋은 걸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내 자식 같은 가게가 무너지는 건 못 보겠다 해서 그냥 다 닫고 매장 1개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게를 내 자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버는 사업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매장 하나 오픈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 모든 혼을 쏟아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애착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소중한 매장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내 자식을 생판 남에게 맡겨놓은 것 마냥 마음이 참 불편해요.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너무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은 사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를 시도 때도 없이 들러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체계를 갖춰놓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새로운 점장이 매장을 맡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할 건지 명확하게 회사 규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잘 안 되면 2달 정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요. 매일 마감 시간에 가서 1시간 동안 집중 점검을 하겠다. 이것이 규정이다. 그리고 점검할 사항은 체크리스트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요. 집중 점검 기간 한두 달 후에는 주 1회 방문해서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는 거죠. 매달 체크리스트 점수를 합산해서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이런 점검과 평가를 총괄 관리자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매장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점장님하고 미팅하고 이런 패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점장이나 직원들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인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잔소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는 수익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장을 오토로 운영하게 되면 한 사람 인건비만큼 수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이 직접 운영해서 월 순수익 500만 원을 올리는 가게가 있다면 이 매장을 오토로 운영하면 한 사람 인건비 300만 원 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순수익으로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현실은 적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장이 직접 일을 하면 누가 그만두더라도 그냥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사장이 2명, 3명 몫을 해내면서 매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원을 타이트하게 써도 문제가 없죠. 인원이 부족하면 그냥 사장이 그만큼 더 고생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점장에게도 그렇게 고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툭 하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도 잘 안 뽑히고 있는 직원들도 맨날 힘들다 그러고 이러다가 점장도 그만둘 것 같고요.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여유롭게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사장이 직접 일할 때보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치 인건비를 더 쓰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게다가 재료비나 각종 비용들도 사장이 직접 관리할 때처럼 알뜰하게 쓰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오토 운영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처럼 가게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줄 점장이 필요한데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는 많이 있지만 이게 사업 초창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해결책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장을 2개, 3개 늘려갈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좀 높은 수익을 목표로 세우라고 권장드려요. 내가 직접 일했을 때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지 말고 1000만 원 이상은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빠졌을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거든요.